네, 자, 이번 시간은 부가가치세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그리고 과세 기간, 뭐 사업자 등록, 우리가 평상시에 좀 들었던 말들이죠. 부가세는 뭐 많이 하는 말이고, 자, 사업자 등록까지 해서 교재 256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제는 어느 정도 됐었는지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총 이론 시험 17회 중에서 17회니까 51문제인데 그 중에서 7번 정도, 뭐 출제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부가세 요 앞에 기초 단원은 14%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 중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사업자 등록 납세지 요거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제일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특징, 뭐 간접세냐 국세냐 뭐 이거 따지는 게 있습니다. 예, 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하면 많이 들어보긴 했죠. 우리가 이제 편의점에 가서 부가세 포함 22,000원입니다. 2만 원에 부가세는 10%인 거 다 아시죠? 2,000원. 자, 판매 금액의 10%입니다. 그래서 결제 뭐 사인해 주세요 하면 뭐 사인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제를 하는데, 자, 부가가치세 할 때 부가가치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쓰는 말로 이익, 마진을 말하는 겁니다. 마진.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는 70 몇 년도인가 이 부가가치세가 도입이 됐는데 전 세계 선진국들 전부 다 부가가치세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판매할 때 그 매출 금액의 10% 요거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고, 자,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세금은 여기 물건을 사는 이 여자분이 세금을 이쪽으로 넘긴 거예요. 그러면 업주 입장에서 자기 돈은 2만 원이고 2천 원은 나중에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달라요. 부가가치세 특징은.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부가가치세는 모든 단계마다 판매 금액의 10%를 물리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컴퓨터 대리점입니다. 그럼 공장에서 사왔어요. 매입. 30만 원에 부가세 3만 원 해서 33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 부가세 3만 원 나중에 납부해야 되고요. 자, 대리점에서는 요 30만 원짜리 컴퓨터를 80만 원에 부가세 8만 원. 10%니까. 그래서 88만 원에 소비자는 구매. 그럼 최종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한 거는 누구예요? 소비자예요. 여러분들이죠. 자, 이렇게 납부했을 때 부가가치세는 얼마를 낼까? 국세청. 자, 매출할 때 8만 원 세금, 요걸 매출세액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공장에서 사왔죠? 얼마? 3만 원을 주고 사온 거예요. 30만 원에 부가세 3만 원이니까 매입세액이라 그럽니다. 그 3만 원, 8만 원에 3만 원 빼면 얼마? 5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각각의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세금이 매겨지고, 우리나라 세수 수입이라 그러죠. 정부에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걷어들이는 금액이 가장 세수의 1위가 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그 다음 법인세와 소득세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언제 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을 크게 나누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규모가 있는 법인 기업으로 나누는데, 자,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다 납부합니다. 법인은. 개인 사업자는 6개월에 한 번입니다. 그 다음 요 밑에 보면 간이과세자, 아주 영세한, 원래 2021년도에 세법이 바뀌면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한 달에 400만 원 이하인 영세한 식당들은 간이과세자인데 이게 8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자,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크게 나누면 3개네요. 영세한 간이사업자, 개인 일반 사업자, 법인 사업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1기와 2기로 나눕니다.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은 1기, 그 다음에 나머지 6개월은 2기. 그리고 1기를 다시 3개월로 쪼갭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 그 다음에 이거 오타 제가 안 고쳐졌네. 교재는 요거 이상 없이 됐을 겁니다. 257페이지. 자, 257페이지 보면, 자, 여기 4월 1일부터 6월 30일,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9월 37, 그 다음에 요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 오타가 있네요. 자, 요렇게 해서 3개월씩 4개,
그리고 앞에 3개월은 예정신고, 그 다음 7월 1일부터 9월 30일 예정신고, 여기 밑에는 확정신고입니다. 그래서 자, 법인사업자는 예정, 확정 다 해서 제1기 확정신고하면 요 때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납부는 언제 하느냐? 자, 예정신고 3월 31일 하면 4월 1일 바로 납부가 안 되죠.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기간을 언제 주느냐? 다음 달 25일. 다 똑같습니다. 다음 달 25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신고, 납부를 한다. 만약에 이 날짜를 안 지키면 가산세 묻습니다. 자, 이렇게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 구분이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런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 자,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만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기출문제를 가운데 이렇게 집어넣지 못하고 뒤에 한꺼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험 전체 종합문제가 296부터 몇 페이지냐? 예, 306페이지까지 있는데 금방 배운 거와 연관성이 조금 관련이 깊은 것들은 요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 시간만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에 있는 30번 문제. 자, 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01페이지죠.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 제도의 내용 중 틀린 것은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공공기관도요, 부가가치세 신고, 왜냐면 영리사업을 하는 데도 있죠. 그래서 신고하고 만약에 이익을 안 남긴다 그래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앞에 내용은 안 나왔지만 제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영역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그 건축하는 분들이 그 독거노인이나 못 사는 사람들 집을 무료로 수리해 주는 경우가 있죠. 그 재능기부에서 봉사활동, 요거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요런 경우에 세금을, 부가세를 물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가 아니에요. 그 독거노인하고 알지 못해요. 사업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집 수리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뭐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들 전부 다 해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 고용관계, 근로, 고용관계가 돼 있어요. 뭐예요? 뭐 근로계약서 썼겠죠. 그러면 이건 소득세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용역 가서 일을 해주는 거는 뭐예요? 부가가치세 해당 사항이 없고 요거는 소득세 파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당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니한다 하니까 맞는 거죠. 네 번째, 직전 과세 기간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는 일반 과세자인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일반 과세자인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는 안 해도 된다 그랬죠. 확정 신고 때 한꺼번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이 잘못된 거. 이거는 법인 사업자일 때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부가세 사업자 구분 앞에서 잠깐 다뤘지만 구체적으로 가서 보면 자, 일반 과세자,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일반 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 요게 원래 4,800만 원 이상이었는데 2021년도에 세법 개정이 되면서 코로나로 장사하기도 힘든데 세금은 꼬박꼬박 내니까 야 이거 조금 더 여유를 두자 아주 파격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4,800이 아닌 8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연간 매출액이. 그 다음에 1년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일 때는 간이 과세자로 봅니다. 2021년 개정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가 뭐가 구체적으로 다르냐? 부가세는 양쪽 다 냅니다. 근데 자, 매출액이 10%.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000원 곱하기 10%. 그러면 100원이 되죠. 매출세액은 100원. 매입세액은 자, 원가가 예를 들어서 600원이다. 600원 곱하기 10%. 그러면 60원이 매입세액이 됩니다. 그러면 순수한 마진은 팔아서 자, 요 100원에 마이너스 60원 빼면 40원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납부해라 하는 게 일반 사업자입니다.
자,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똑같은 금액이더라도 만약에 여기다 그냥 적용을 해본다면 매출액 1,000원 곱하기 부가세 10%는 여기 있는데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업종별 부가가치율. 그러니까 연간 8천만 원 이하 매출을 올리는 것도 업종별로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 소매업, 음식점 이런 종류들이 영세업자인데 여기다가 곱하기 부가가치율. 음식점 같은 경우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15%로 0.2로 그러니까 15%. 자, 15% 곱하고 여기에 이제야 10%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1,000원에 대해서 아까 여기 10% 했을 때는 100원인데 150원, 150원에 다시 10% 하니까 15원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차이가 나죠. 자, 여기서 대신에 매입세 공제는 없습니다. 근데 매입세 말고 간이사업자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한두 가지는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그거를 빼줍니다. 뭐 최소한의 임차료 인건비 정도 뭐 있다면 빼주면 납부할 금액 아무리 많이 나와야 15원 이하라는 소리죠. 만약에 공제받을 게 없다 하면 15원 납부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와 요거를 비교했을 때 간이과세자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 물론 8천만 원 밑에일 때입니다. 8천만 원 이상이면 그건 무조건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들어가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여러분들 혹시 교재 옛날 거, 뭐 옛날에 해봐야 몇 달 전 거 혹시 갖고 계신 분들 여기 보면 4,800만 원 돼 있습니다. 요거 8천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다른 것 같은데 요거 15% 여기 밑에 그림에도 4,800만 원 돼 있을 겁니다. 자, 8천만 원 미만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지금 세법 개정이 이렇게 2월 시험 보면서 바뀌는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좀 천천히 하면 좀 자세히 이렇게 다 확인을 하겠는데 요게 아직 교재에 수정 안 된 게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가 그렇게 뭐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고 핵심은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여기 보면 가장 대표적인 그 업종별 부가가치율에서 소매업, 음식점업 요게 그전에는 5%였습니다. 5%인데 이게 4,800만 원이 8천만 원까지로 범위가 넓어지니까 15%로 올린 겁니다. 자, 요게 15%에서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떼는 거는 뭐 금융 관련 뭐 서비스업 이런 거는 최대 40%, 15에서 40%요 정도.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제조업. 제조업인데 영세 제조업. 연간 8천만 원 이하 영세 제조업, 뭐 간이수공업자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20%, 15, 20, 25, 30 그리고 40%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가는데 시험에 혹시라도 한두 문제 나왔던 거에 해당되는 거는 요거 15%, 그 다음 최대 40% 공제 부가가치율. 자, 이렇게 해서 적을수록 세금은 적게 내니까요. 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할 수는 없는 거고. 자, 그 다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이번 시간에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업자 등록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 부가가치세의 특징. 자,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 숙지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합니다. 그 징수하는 주체가 국가냐 지방이냐. 뭐 지방은 보면 주민세 같은 거, 자동차와 관련된 등록세 뭐 이런 것들이고 국세 큰 거는 국가의 중앙정부에서 다 걷습니다. 자, 국세, 특히 부가가치세는 국세의 대표적인 거고 제일 많이 세수가 들어온다 그랬고 중앙정부가 징수 주체고 그 다음에 직접 본인한테 세금 물리면 직접세라 그래요. 그거는 뭐 재산세, 소득세 이런 게 직접세고 여기서는 아까 편의점에서 그 그림으로 보여줬죠. 세금을 부담하는 건 최종 소비자가 나는 부가세 빼고 이 물건 살래요 하면 물건 안 팔아줍니다. 그 다음에 납세는 누가 하느냐? 사업자가 납세.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 부담할 때 부담한다는 담세, 세금을 부담하는 건 소비자, 서로가 다른 간접세다. 직접세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모든 물건, 서비스 돈 받고 하는 그런 용역 이런 거는 과세 대상이다. 단 이거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면세만 예외입니다. 면세는 우리 뭐 학원비라든가 교육 관련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이제 배우고 요거 외에는 부가가치세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는 교재
요것도 면세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추가로 주면서 사고 팔지는 않았죠. 자, 책을 사는데 부가세 내라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아예 부가세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의 모든 재화 용역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일반 소비세고, 그 다음에 전 단계, 앞에 단계를 어떻게 공제해주는 전단계 세액공제법. 아까 매출세액 100원, 매입세액 60원, 그러면 요거 뺀 40원만 납부하는 거. 바로 그 말을 설명한 겁니다. 전 단계. 매출 전에 매입을 했겠죠. 바로 전 단계예요. 전 단계를 어떻게 빼주는, 공제해주는 방법. 전 단계 세액공제법. 그 다음 소비지국 과세. 요즘은 해외 물건도 들어오고 우리나라도 해외 수출하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세금 부가세 매기고 그쪽 나라에서도 매겨버리면 이중과세가 돼서 이게 무역이 안 돼요. 그래서 소비하는 나라에서만 부가세를 부과하자.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한다. 이걸 기준으로 부가세를 매긴다.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 그래서 국세, 간접세, 일반 소비세, 전단계 세액공제법, 소비지국 과세. 자, 요게 시험 문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볼까요? 자, 303페이지에 있는 40번 문제. 네, 303페이지 40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재화, 용역이 공급과 해외에서 수입하는 이런 것도 부가세를 왜? 우리나라에 소비되니까 직구했을 때 부가세 들어갑니다. 자, 맞는 말이고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모든 거래 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이다. 아까 컴퓨터 공장, 컴퓨터 대리점, 소비자, 단계별로 부가세가 다 붙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와 실질적인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아까 편의점에서 여자분 물건 살 때 최종 소비자가 부가세는 다 부담하는 거다. 맞는 말이고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는 국가에서 과세하는 생산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어디가 틀렸죠? 어디예요? 생산지국이 아니고 소비하는 나라에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한다 그랬죠.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아시겠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자, 한 문제 더 있습니다. 자, 이번에 305페이지에 있는 46번 문제입니다. 네, 46번 문제. 다음 중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의 특징이 아닌 것. 아까 간접세는 나왔죠. 그 다음 다단계는 아까 그 특징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앞에 부연 설명에서 나왔죠. 다단계로 소비세가 들어간다. 자, 근데 요 물세라는 용어가 툭 튀어나왔는데 이 물세다 하는 거는 뭐냐면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물건에 대해서 재산이나 수익 자체만을 고려한 조세다. 부가가치세 들어가고요. 재산세. 아파트 갖고 있으면 재산세. 자동차 갖고 있으면 자동차세. 취득세.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용역 서비스 제공은 물건이 아닌데 그건 부가가치세 들어가잖아요. 예.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인세예요. 인세. 뭐냐면 소득이나 재산이 규정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금. 대표적인 게 일해서 월급 받은 거 소득세. 연말정산 우리 다 하잖아요. 그 다음 뭐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하나만 놓으면 물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한 사람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아예 총괄 묶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뭐 다 합친 거. 퇴직소득, 양도소득, 상속세, 증여세. 그건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세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인세라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부가가치세는 물세 이거 맞는 거 되겠죠. 용역이나 또는 물건을 판매하면서 10% 세금 붙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한 과세. 이거는 지금 아까 설명한 인세입니다. 인세. 자, 요런 그래서 정답은 어쨌거나 4번이 되고요. 부가가치세 특징에 대한 문제, 뒤에 나중에 종합 문제 가면 이런 형태는 사실은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제가 교재에 요거까지 뭐 물세, 인세 설명까지는 따로 교재에 안 넣습니다. 이런까지 하면 책이 너무 두꺼워지니까. 자, 대체적으로는 아까 앞에서 설명한 부가세 특징, 간접세다, 이런 것들, 소비지국 과세 원칙,
요런 뭐 국세 요런 것들만 시험 문제는 거의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건 참고로 제가 이 문제를 특이한 거니까 그냥 넣었습니다. 자, 이제 자주 나오는 거 1위가 이 납세지와 사업자 등록입니다. 이거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업종별로 납세지, 부가가치세를 어느 세무서에 납부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관할세무서. 자, 그런데 이거 예외적인 것이 다 할 수는 없고요. 이거를 뭐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은 어디에 있느냐? 요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상이 소재지. 법인은요, 사람처럼 주민등록번호, 물론 개인 사업자도 사업자 등록번호 있지만 법인은 법인 등록증이라는 게 법인 등기부 등본에서 이거 어디 가야 되냐? 법원에 가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어디로 가요?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로 가지만 자, 법인도 사업자 등록증은 있어요. 근데 법인 등기부 등본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출생신고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사람처럼. 그래서 나중에 법인 등기부 등본 떼갖고 오라는 데가 있습니다. 은행 같은데. 그러면 법원 민원실에 가서 떼갖고 와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 가서 떼오고. 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고 개인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뭐 개인도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외에는요, 좀 특이한 사항들입니다. 광업, 뭐 석탄 캐고 하는 그런 데들, 광구가 있는데 소재지.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최종 제품 완성하는 장소,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부동산 매매업하고 달라요. 부동산 매매업, 그거는 뭐 건설회사들 분양해주고 막 그러죠. 그거는 뭐 원래 원칙 그대로 가는데, 임대는 그 임대해주는 건물이 있겠죠.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 뭐 보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이거 뭐 다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 법인은 국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있어요. 아파트 딸랑 한 채 더 여유 있어. 아, 딸랑이 아니지. 두 채가 있어. 그럼 부자죠. 그럼 한 채는 빌려줘. 그 한 채 빌려주기 위해서 저 사무실 만들고 그러진 않죠.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어디로 하느냐?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사업자의 그 대표자의 주소지로 합니다. 이런 경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여기 임대가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상가 건물 그런 중심으로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 물론 여기도 그 임대해준 건물에 대해서 딱 한 채만 있다 그러면 굳이 뭐 이럴 필요는 없는데, 보통은 그냥 뭐 한 채 정도 더 해주는 거는 굳이 그 아파트로 뭐 사업자 주소를 내진 않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핵심은 법인은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은 뭐예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예외적으로 광업은 광업사무소, 제조업은 최종 제품, 뭐 이런 건 뭐 총괄하는 장소니까 사업장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주소지. 뭐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종종 나와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잘못된 것. 자, 305페이지 몇 번이에요? 47번 문제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은 매매업이 아니고 임대업은 뭐라 그랬어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아니죠. 그 부동산 소재지라 그랬죠. 임대업은. 요게 맞으려면 뭐예요? 부동산 매매업이 돼야 되겠죠. 제조업은 최종 제품 완성하는 장소라 아까 그랬고, 광업은 그 광구가 있는데, 사업장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사장님 집 주소,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주하는 장소, 거소. 예,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이제 종종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 다음 화면에 보면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이 두 개를 굉장히 헷갈려 해요. 근데 이 제목을 잘 보시면 알 겁니다. 자, 두 개 다 3번이나 4번이나 사업장이 지방에도 있고 본점에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런데 원칙은 뭐냐면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번호 따로,
세금, 부가세 신고 납부도 다 따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편의를 봐주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주사업장, 자, 제목 그대로 총괄 납부. 사업장이 지방도 있고 뭐 있지만 주사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이 주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은 지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제주도 출신이니까 제주은행이 본점은 제주도에 있고 지점은 서울 지점, 부산 지점 이렇게 하거든요. 자,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면 그럼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근데 총괄 납부라 그랬죠.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 받는 거는 주사업장에서 하는 겁니다. 자, 주사업장, 법인은 본점, 지점, 개인은 뭐 주사무소인데 각 사업장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거, 총괄 납부 또는 총괄 환급입니다. 그러니까 신고까지는 다 따로따로 해요. 근데 납부하는 거, 돈 일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거는 주사업장에서 하도록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하는 겁니다. 자, 세무행정 능률, 뭐 자금 부담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뭐 실무에서 있으니까 신청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해지하고 싶어도 또 납부 전 20일 전에 요걸 해지를 하면 됩니다.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고 하는 건 이거를 말하는 거고요. 효력은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총괄 납부하기 위하고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은 따로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 평상시 요건 다 따로 하고 신고도 따로 하고 자, 그리고 20일 전에 포기도 가능하다.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자, 그 다음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뭐냐. 요거는 납부 환급만 하나로 인정을 받는 거죠.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나로 통일해서 전국에 10개 지점이면 10개 다 같은 걸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아예 일처리가 더 편하겠죠.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란 여러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법인은 본점, 뭐 개인은 주사무소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나만 해서 신고와 납부를 하는 제도. 자, 이때 각 지점이 사업자 번호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다 요거 신청과 동시에 말소가 되고 하나로 통일하는 겁니다. 자, 주사업장의 사업자 번호는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 신고, 납부 본점에서 다 하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다시 조금 앞으로 가서 296페이지입니다. 자, 4번 문제. 자,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 할 수, 옛날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온라인이 돼 있어서 아무 데서나 해도 됩니다. 대신에 자, 자기 그 주사업장 있죠? 그 총괄하는 그쪽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출입신고도 해당 동사무소에 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 데서나 다 되죠. 자, 온라인이 돼 있으니까 이제는 아무 데서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사업장이 둘 이상의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죠. 자, 총괄 납부도 신청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는 사업자 단위로 해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따로따로 전부 다 하는 게 원칙이니까 원래 기본 원칙은 전부 다 어디서 뭐 사업장별로 다 해도 상관없어요.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는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거부할 수 있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위장업체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막 그냥 엉터리 세금계산서 발급해놓고 돈 받아먹고 그리고 폐업 신고해버려요.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바지사장이라고 그러죠. 노숙자 주민등록번호 빌려가지고는 그렇게 해버린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세무서장의 권한으로 야, 이거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조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권도 있습니다. 이거 맞는 거고요.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각각의 사업장마다 다른 사업자 등록 번호를 부여한다. 이거 잘못된 말이죠. 기존에 있는 것도 말소해야 되죠. 그래서 한 개의 사업자 등록 번호로 모든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잘못된,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 다시 뒤로 쭉 가서 25번 문제가 요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300페이지.
자, 이번 시간만 좀 이해해 주세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부가가치세법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사업 개시하는 날로부터 엄청 바쁠 때잖아요. 그리고 나서 20일 이내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전에 해도 개시일 이전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요거를 추천합니다. 개시일 이전에. 왜? 식당을 차린다. 그러면 냉난방기 뭐 다 하면서 생계세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못 받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은 그 파는 사람과 냉난방기 설치하는 업체와 받는 업체가 다 있어야 이게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전에 해서 그거를 전부 다 챙겨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다 세금 환급받을 거니까요. 그래서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되고 개시한 날로부터는 2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면세사업자. 아까 뭐 국민 기초생활에 관련된 농수축산물 같은 거, 의료, 도서, 문화생활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은 면세사업자로 분류가 되고 뒤에서 배울 겁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사업자 등록번호에 딱 기록이 돼요. 대신에 이 사람들은 부가세를 주고 물건을 사온 거 환급은 못 받습니다. 대신에 소비자한테 부가세를 받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혜택은 누구한테 가느냐? 국가에서는 어쨌거나 세금을 안 받는 거니까 일반 소비자, 다시 말해서 책을 구매하는 사람,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여러분들 마트에 가가지고 쭉 장 보고 나서 딱 보면 면세 품목, 소고기, 돼지고기 산 거 면세라고 돼 있어요. 그건 부가세 안 붙어 있습니다. 근데 통조림 사면 그건 부가세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구분이 됩니다. 자, 이거 맞는 말이고요.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고 직접 왜 삼성전자 보면 핸드폰 직접 판매하잖아요. 하치장이 뭐냐면 이거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창고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창고를 사업장으로 할 수는 없죠. 자, 한 사업자에게 동일한 업종으로 2개 이상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앞에서 이거 배웠을 때 사업자 단위 뭐예요? 사업자를 하나로 통일해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업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사람만, 신청하는 업체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이다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원칙은 아니에요. 필요해서 신청할 수는 있어도. 자, 그 다음 더 뒤로 가서 306페이지에 있는 5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사업장이 2개 이상 있을 때 그중에 주된 사업장에서 뭐예요? 신고는 다 따로따로 하는데 납부 환급만 일괄한다는 거죠. 자, 설명으로 틀린 것. 사업장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일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아까 앞에 설명한 거죠. 주된 사업장은 법인이 본점, 주사무소를 포함하고요. 또는 개인이 주사무소를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주된 사업장이 본점이 아니고 지점일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주된 사업장에는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자, 총괄납부 제도를 쓴다 그럴 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한 개의 사업자 등록번호만 쓴다 그랬고 주사업장은 이거는 사업장별로 뭐예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다 따로따로죠. 주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주된 사업장에만 그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써야 된다. 이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얘는 잘못된 겁니다. 총괄납부는 다 따로따로 쓴다는 거.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맞죠? 해지도 20일 이내에, 과세기간 20일 이내에.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것 정답이 되고요. 자, 이제 사업자 등록은 여러분들 중에서 창업을 해보시는 분들은 세무사에 가면 국세청. 자, 세무서에 가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자, 관할세무서 자기 지역에 있는 데 가서 신청하면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이런 것들.
자, 하고요. 통신 판매업 하시는 분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통신 판매업 등록까지 2개를 해야 돼요. 자,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게 일단 원칙이고요. 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이 여러 개일 때 다 따로따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일까지만 하면 되고 전에 신청도 가능하다. 요거를 나는 추천한다. 이거 시험에 상관없이 추천한다는 거. 사업자 등록증 교부 요거 가서 해보시면요. 혹시 교재에 요거 3일이라고 돼 있는 교재, 그전 옛날 교재 갖고 계신 분들 2일로 수정해 주세요. 요게 뭐 시험 문제는 뭐 딱 한 번인가 밖에 안 나오게 됐는데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실제 가면 2일이 아니고요. 그 접수하고 자판기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으면 불러요. 제가 한번 가봤더니 뭐 거의 한 7분 요 정도면 금방 끝나더라고요. 요즘 금방 나옵니다. 2일 어쨌거나 최대 2일 이내 교부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고, 근데 국세청장이 필요하면 5일까지도 나는 왜 5일, 3, 4일이 지났는데 안 해줘? 조사를 나와야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오폐수 방출, 그 정화시설이 돼 있나? 그런 공장, 그런 것들은 확인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일, 중간에 공휴일이 있으면 공휴일을 빼고 하여튼 순수한 평일 기준으로 5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여기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은 정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무실 이전할 때, 주소 바뀌는 거 그거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상호 바꾸는 거 이거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 우리나라도 보면 뭐 LG화학이 뭐 LG 뭐 무슨 뭐 LG전자 LG에서 또 뭐 분사해가지고 이름 바꾸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상호 변경할 때 통신 판매업자가 사이버몰 그거를 바꿀 때 도메인 이름 바꿀 때 홈페이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변경 사업자 등록 정정 신청해야 됩니다. 자, 법인은 대표자는 수시로 바뀔 수 있죠. 전문 경영인들이 오고 막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게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상속하고 증여 여러분 차이점 아시죠? 상속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이 받는 거죠. 근데 증여는 다른 점이 살아있을 때 주는 겁니다. 자, 회사, 주식회사를 증여를 해준다. 그거는 아예 폐업 신고하고 다시 내야 돼요. 근데 상속은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이런 경우는 변경만 하면 됩니다. 상속에 의해서 사업자 명의 변경을 할 때는 그대로 갑니다. 자, 정정 신청만 하면 돼요. 요거는. 근데 증여는 안 됩니다. 폐업 신고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종을 바꿀 때, 뭐, 통신판매업 하든가, 뭐, 하여튼 뭐, 그냥 도매업을 하다가 건물 임대도 해준다 그러면 임대업을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거기다가. 업종 변경, 주소 이전,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정정 사유입니다. 여기에 없는 거는 정정이 아니고 폐업해야 된다는 겁니다. 폐업 신고하고 다시 또 개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302페이지 거기 보시면 몇 번 31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시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업 오픈한 날로부터 사업자 등록해야 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걸 추천한다 그랬죠. 그래야 세금계산서 받아서 나중에 환급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수정할게요. 이거 옛날 문제다 보니까 50일 내니까 옛날에 이게 3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 교재 중에 3일로 돼 있는 분들 요거 2일로 수정해 주세요. 자,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이죠. 가면 10분 이내에 됩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된 때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상속은 죽어버렸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랬잖아요. 뭐일 때? 이거 증여일 때의 설명입니다. 증여. 살아있을 때 주는 거. 그래서 요게 잘못된 단어가 들어가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부가가치세 개념, 사업자 등록,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일단 기본적인 사항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가 이제 출제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하는 뭐 용역이라든가 재화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그러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할 거 미리 한번 예습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조금씩 어려지기 시작하는데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